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원룸 폭행 사건 혐의로 굉장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오늘 결론 났습니다. 무혐의.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보도와 그동안 얘기를 나눴었는데 무혐의가 나왔다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이 방향이 정해졌던 수사 결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네. 이제 이 원룸에서 발견될 당시에 이 여성도 폭행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을 현장에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폭행을 가한 사람 그리고 폭행을 당한 사람조차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안 맞았다. 나는 안 때렸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굉장히 이게 여론에 관심이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경찰도 수사를 했고 집중해서 김 의원을 소환 조사를 5시간 넘게 했거든요. 자세한 얘기를 했고, 심지어 이제 흉기에 묻은 피에 대한 DNA 검사까지 했는데, 네. 김 의원이 진술한 바에 따라서 이렇게 말리다가, 예. 그러니까 그 여성을 막 이렇게 흉기로 하는 걸 말리다가 본인이 손이 이렇게 다친 부분이 팔에 찧었다.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진술하고 현장 이 정황 증거라든지 네. 사실들을 확인해 봤을 때 김 의원의 진술이 거짓되지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경찰도 무혐의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무혐의라고는 했는데, 그러니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거잖아요. 그럼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무혐의가 됐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최종적인 결정은 검찰에서 합니다.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폭행 혐의에 대한 무혐의가 아니고 상해 혐의에 대한 무혐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사람 때리면 폭행이라고 해. 폭행은 소위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맞은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처벌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애시당초에 이제 공소권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것은 상해 부분에, 그러니까 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는데 이게 정말 말리다가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니면 칼로 베거나 찌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 이래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 송치가 된 것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검찰에서 내리겠습니다만. 조사를 한 번 더 하는 건가요, 그럼? 불러서? 글쎄, 기록을 보고, 예. 이 경우에 이제 검사가 기록을 보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불러서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록상 불러서 조사해봤자 유죄 입증은 어렵겠다. 아니면 이 정도면 수사가 어느 정도는 됐다 그러면 더 이상의 추가 조사 없이 그냥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는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가 없었다고 진술해버리면은 수사기관에서는 저 사람은 상해죄의 유죄로서 범죄자의 판단에서 기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죠. 예. 결국 피해자가 진술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혐의, 무죄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많은데, 검찰 입장에선 할 게 그거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거짓말 탐지기 생리검사라고 해서 진짜 피해자가 피해가 없어서 진술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은폐하거나 진술을 왜곡시키고 있는지 그 부분만 확인하고, 사실은 초기 수사 때 진술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지금은 사실은 진실을 밝히기 어렵고요. 진실이 또 무혐의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고강도로 수사를 했다. 정말 5시간 이상을 집중적으로 강도 높은 진술을 시켰는데도 안 맞았다고 하고 그냥 실랑이만 있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무혐의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잠시만요.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성모병원에서 검진을 마치고 나오는 장면이 사람들이 지금 서 있고 있죠. 예, 문이 열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재진이 많이 모여 있고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앞에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타고 나온다면 그것도 지금 처음 있는 모습이라서, 지금 저 밖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지금 쳐다보고 있는 장면까지 지금 나오는데, 이미 다 언론에 다 알려진 거기 때문에 모습을 갑자기 지하로 내려간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 대체장? 네,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나오겠다고 했으니까요. 우선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VC센터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지난달 28일 성모병원에 방문했을 때 이 병원 측에서는 이 지하 주차장으로 차량이 들어왔는데 별도의 가림막까지 설치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감추는데 급급했었거든요. 아까 보신 사진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병실에서 이동을 하는 순간에도 이렇게
이불 같은 걸로 얼굴까지는 덮고 네. 모습을 공개하지 않았다라는데 이게 병원 측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 어쨌든 지난번 저희 현장 기자들이 이 병원을 막 취재하면서 예. 거의 아수라장이 됐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뭐 한쪽에서 취재 현장에서 이제 보고가 들어온 얘기를 보면 뭐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기 간다, 뭐 이쪽 간다, 이제 뭐 이상한 얘기를 해서 뭐 취재진들이 그쪽으로 뭐 따돌리는군요. 따라가기도 하고 가봤더니 아니었다. 또 예.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맞다 아니다 하여튼 기다리면서 병원이 한때 아수라장이 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어쨌든 일부분 공개할 거는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진행상으로 봐서는 이제 이 포토라인까지 설치가 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 줄지어서 이렇게 카메라 뭐 들고 있는 분들이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그렇게 이제 병원이 좀 소란 행위가 있고 이 다른 환자들도 많이 있는 병원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느 수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병원 측이 협조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사진이 VC센터 내부로 추정되는 사진인데요. 아무래도 일반 병동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인테리어 마감 같은 것도 호화스럽고 VIP가 이용하는 곳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문아 의원님. 그래서 뭐 상당히 좋아 보이는 거는 뭐 틀림없는 예. 사실입니다. 저게 병원인지 호텔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근데 갑자기 드는 의문은 그 의료보험 적용 확대되면 저런 병실도 의료보험 적용되는 건가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금 또 재소자 입장에서는 또 저것도 결국은 세금으로 납부가 되는 거겠죠? 아닙니다. 그 외부- 병원 외부- 치료비는 본인이 납부하는 아, 병원 거예요. 치료를 본인이 납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외부 진료를 가끔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제 구치소마다 의무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의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근무를 합니다만 예. 뭐 검사 장비나 또 전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수감자들이 외부 진료를 원해서 외부에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병원비나 그거는 이제 수감자 본인 네. 아니면 뭐 본인이 가진 돈이 없으면 가족이 와서 결제를 하더라도 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고요. 아, 국가 그렇군요. 예산으로 병원비를 대주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는 뭐 국가 예산으로 호화스러운 병실을 사용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돈이 많은 이 재소자 같은 경우는 좋은 좀 의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그렇군요. 없으면은 좋은 병원에 그러네요. 못 가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외부 진료가 당일 진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일 가서 검사받고 다시 구치소나 수감시설로 돌아오는 일정이기 때문에 뭐 잠깐 좋은 시설 이용하고 오는 거죠. 근데 과거에 재벌들, 뭐 회장님들 보면 구속 집행 정지 처분 받고 VIP 병동에서 오랫동안 뭐 보호 처분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만 무전 유전 무죄라는 얘기를 그래서만 자꾸만 해서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꼭 그 사람들 막 북적이는 일반 검진센터에 가서 똑같이 줄 서서 이렇게 뭐 받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런 모습에서 조금 이제 너무 아까 손정혜 변호사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특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법도 해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대생 청부살인 사건에서 허위로 진단서를 받아서 감옥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병원에 특급 병실에 있는 사건.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형집행정지, 구속집행정지 제도에 어떤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란 전 대통령이란 예우 때문에 저희가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양해를 하고 배려를 하고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 형사재판 받고 형을 살게 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는 반성하라. 개선하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일반인들과 같은 시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불편하신 국민들도 계시진 않을까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원래 11시 30분에 나오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아직 검진이 덜 끝났는지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한 뒤 휠체어에 네. 앉히고 마스크를 쓰고 등등의 조치가 있어야 돼서 늦게 나오는지는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또 저번처럼 정말 소동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정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안에선 계속 관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서 정말 곧 나온다는 보고가 정말 있어서 저희가 계속 보여드렸는데 결국 저희 시간에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구치소로 돌아가게 되면 저 검진 결과는 곧 나오는 겁니까? 저게 궁금해요. 오래 걸리면 또 저런 걸 이유로 인해서 신병 치료를 위해서 또 재판에 불출석할까봐. 보통 이제 그 건강 검진을 받게 되면 이제
이 증상에 따라서 건강 검진 결과가 좀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의사 소견이 더 한번 정밀 검진을 받아봐야 되는 소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허리 통증 정도라면 사실상 앞으로 재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이가 많은데다 이게 재판이 일주일에 4번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건강 상태는 안 좋다. 이게 이제 커다란 이 변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10월 중순에 1심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까지 과연 이 재판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건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전체적인 국정농단 이 재판도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혹시 김 박사님은 과거에 재소자나 이렇게 네. 그 법조 처벌을 받은 분들을 상담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그분들은 아무래도 갇혀 있다 보면 뭐 공황장애나 이런 정신적인 이런 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네, 상당히 많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본인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갇혀있는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당히 이제 불안한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계속 면역도가 떨어지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계속 아픈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중에 이제 재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소통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소통을 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행동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어떤 운동이라든지 스스로가 뭔가 발현시켜야 될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아픈 부분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하여튼 건강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해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아마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